자, 프로젝트 하나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마이 프로젝트 04번 패키지도 만들고 예제 파일 메인 함수 만들고. 자, 오늘 할 이야기는 for문과 while문이라고 하는 녀석을 볼 거고요. 얘들은 반복문이라고 해요. 반복문. 앞서서 if문과 스위치문을 봤죠. 자, 이 둘은 분기해주는 역할을 해요. 분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제어문이고요. 제어문은 무언가를 제어, 컨트롤하는 건데 뭘 컨트롤하냐면 내가 만든 코드의 실행 흐름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실행하는 거죠. 근데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맞춰서 그 조건에 해당되면 이 코드를 실행하고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른 코드를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흐름을 분기해 주거나 아니면 특정 코드 부분을 반복해서 수행하게 하거나 이런 개념을 제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 if문과 스위치문 같은 애들은 if는 조건에 따라, 스위치는 값에 따라 분기를 담당하는 녀석들이에요. 오늘 보는 녀석은 for문, while문, 반복문이고요. 이렇게 특정 코드를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for문과 while문이다 라는 거고, 코딩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제어문을 만나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처음에 if문을 만났을 때 이 조건식을 만드는 걸 힘들어 하시고요. 처음에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지? 하다못해 홀수 짝수 이야기할 때도 나머지 현산을 활용하면 홀짝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0,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최대 큰 건 1이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면 0이고 아니면 1이고 이게 짝수고 이게 홀수다. 요런 걸 가지고 조건을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랑 같냐, 아니면 뭐 어떤 수가 뭐보다 작냐, 이런 식의 조건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엔 많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if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스위치는 뭐 크게 많이 활용하지 않는 편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게 이 for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약간의 언덕, 여러분이 자바뿐만이 아니라 어떤 코딩을 공부할 때 출발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나갈 때 처음에는 입출력이니 변수니 어쩌고 연산자니 이런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if문, 제어문 나오면서 살짝 높아지죠. 살짝 높아지고 요거를 살짝 넘어가요. 넘어가고 스위치를 만났는데 언덕인가? 뭐 이런 느낌 들고 가요. 힘들었다. 근데 갑자기 포문이 나오면 이런 느낌으로 올라갑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정도의 어떤 난이도가 있는 녀석이 아닌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포문의 난이도를 굉장히 높게 느껴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편안하게 쉽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보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포문이 별거 아니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상황을 좀 놓고 봅시다. 예제로. 자, 어떤 동작 하나가 있어요. 1번 동작,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0가지 동작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했는데 이 코드가 여기서부터 쭉 실행돼서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동작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이 중에서 중간에 이런 부분 5랑 6이 출력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여러 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그래서 56, 56, 56 한 3번 정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럼 이렇게 해서 코드를 작성하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얘를 실행하면 순서대로 쭉 실행되다가 56, 56, 56 나오고 7, 8, 9, 10 쭉 나오겠죠.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니까. 근데 이 가운데 있는 56, 56, 56을 뭐 100번, 1000번, 10,000번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되거나 아니면 횟수를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횟수를 명확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코드를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넣는 건 너무 안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복문을 활용해서 여러 번 수행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요거 지금 565656을 세 번만 동작하도록 포문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눈으로 보고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4, 3. 자, 요게 포문의 구문 문법이거든요. 이렇게 써요. 각각의 의미는 천천히 보시고 일단 여기 이렇게 써놓고 블록 안에다가 내가 반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5, 6이 여러 번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5, 6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위에서부터 코드가 쭉 실행이 되다가 포문을 만나면 여기 작성된 녀석을 가지고 블록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요. 그리고 반복이 끝나면 다음으로 이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행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까지 나오고 그 다음 5, 6, 5, 6, 5, 6 세 번 동작하고 7, 8, 9, 10이 나오죠. 일단 포문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간 거냐면 이걸 좀 간단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4, 반복할 거야. 어떻게? 그게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놓고 첫 번째 변수 i를 하나 만드는데 i라는 변수에 0을 담고 시작한다. 초기화한다 라고 하고요. 그러면 i라는 변수에 0이 들어있는 이런 형태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건식, 반복할 내용, 증감식 요 세 개만 보고 동작을 합니다. 0으로 초기화시킨 i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조건을 봐요. 이건 if문처럼 참이면 종속 문장을 실행하고 거짓이면 포문을 끝냅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조건을 보니까 이 i라는 변수가 3보다 작은지가 조건이에요. 3보다 작으니까 내용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5, 6이 나오는 거고요. 끝나면 증감식을 보게 돼 있어요. 증감식은 이 i 같은 변수, 포문에서 선언된 변수 또는 반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의 값을 조절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i를 증가시키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i 값이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조건을 보게 돼 있어요. 여전히 3보다 작죠. 그럼 또 실행하는 거예요. 5, 6 끝나면 다시 증감식. 그래서 i는 2가 되고 조건 보니까 여전히 3보다 작아요. 그래서 또 실행. 5, 6 끝나면 i를 또 증가시키고 3이 되고 나면 조건식의 거짓이 되죠. 그러면 포문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7, 8, 9, 10이 이어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별거 아니죠. 여러 번 작업해주고 싶을 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5, 6을 더 여러 번 반복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값 10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10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5, 6, 5, 6, 5, 6, 5, 6, 5, 6, 5, 6 이제 10번 동작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7, 8, 9, 10이 되겠죠. 반복문 어렵지 않아요. 포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좀 보편적인 방식의 예제로 바꿔볼게요. for, 자, 그냥 포문을 작성하고 여기다가 a라고 출력해라 라는 코드를 넣어봅니다. 요거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지 대충 느낌이 오죠. 실행하면 a가 출력되는 이 코드가 포문의 블록이니까 이걸 반복하겠다는 얘기고 반복을 어떻게 할 거냐면 마찬가지 i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 변수 값이 10보다 작으면 실행한다.
실행할 때마다 i 값은 하나씩 증가한다 라는 개념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10번 출력이 됐겠죠. 요걸 조금 다르게 또 바꿔본다면 a를 출력하는 것 대신에 i를 출력하게 바꾸기도 합니다. i를 출력하게 바꾸게 되면 이 변하는 값, 이 값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0, 1, 2, 3, 4, 5, 6, 7, 8, 9. 이게 기본적인 포문의 동작이에요. 그러면 구문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포문을 사용하는 방법은 for라는 구문을 적고요. 괄호 안에다가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하나, 둘, 세 개의 식을 작성하는데 첫 번째 식은 초기값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식은 조건식, 세 번째는 증감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초기값 부분은 변수를 이야기해요. 보통 변수 선언. 그리고 그 변수의 초기화까지 하고요. 변수 선언 및 초기화. 그리고 이 변수의 역할은 루프 변수라고 합니다. 루프.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for는 반복을 하는 녀석이고 반복을 하려면 그 반복 횟수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이 변수를 그 기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반복을 위한 변수. 그리고 그 반복을 위한 변수를 보통 활용해서 반복을 할지 말지, 정확히는 for문의 내용을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조건식을 가운데 넣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끝을 내야 되니까 이 루프 변수의 값을 조정해주는 식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보통 변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식이 들어가게 돼요. 뭐 이렇게 뿔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뭐 이런 복합 대입 연산자 있죠?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거. 여기 있는 식을 처리하는 순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처리하는 순서. 제일 처음에 포문을 딱 만나면 초기 값이 선언된 이 첫 번째 식을 가장 먼저 봅니다. 첫 번째 식을 가장 먼저 딱 한 번만 봐요. 딱 한 번. 그 다음에 조건식을 보고요. 이 조건식이 참이면 종속된 블록을 실행하는 거고 또는 종속된 한 문장을 실행합니다. 얘도 if랑 똑같이 중괄호가 있으면 중괄호 안을 한 덩어리로 보는 거고 중괄호가 없으면 바로 다음 줄 하나만 포문에 종속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괄호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참일 때는 중속 문장을 실행하고 거짓일 때는 그냥 지나가는 역할로 조건식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참이어서 종속된 문장을 실행했다면 실행이 끝나고 나서 증감식을 보게 되어 있어요. 증감식을 통해서 무언가 값을 조정하고 나면 다시 조건식을 보러 오게 되어 있고요. 조건식을 보고 나면 포문을 끝낼지 아니면 종속 문장을 실행할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실행해야 된다. 조건식이 참이다 그러면 또 종속 문장 실행하고 증감식으로 가고 여기만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뱅글뱅글 돌다가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초기 값을 보는 여기는 가장 처음 딱 한 번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이 실행 순서를 여러분이 납득하시면 단순하게 포문을 사용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실행 순서가 납득이 안 돼서 불편한 거죠, 처음에는. 이걸 지금 제가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거 상식이라고 보시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앉았다 일어났다를 10번 해야 된다라고 해봅시다. 앉았다 일어났다 10번. 지금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이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10번을 진행한다면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저 지금 앉았다 일어났다 10번을 하라는 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서 수행해야 되는 거죠. 몇 번? 10번. 그럼 한 번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마다 여러분은 손가락 하나를 접을 겁니다. 아니면 어디 종이 같은 곳에 낙서를 하겠죠. 나 한 번 했음, 두 번 했음, 세 번 했음, 네 번 했음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반복 횟수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루프 변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얘도 똑같으니까.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10번 할 거라면 이런 루프 변수, 손가락이 됐든 칠판이 됐든 메모장이 됐든 일단 난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손가락을 쫙 편 상태로 또는 칠판이 비워진 상태로 준비를 하겠죠. 루프 변수가 얼마라는 값으로 초기화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 10번 하라고 했으니까 그 루프 변수가 조건식에 들어가 있겠죠. 그 루프 변수가 10번보다 작은지 보는 조건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매치가 되니까, 맞으니까 한 번 앉았다 일어났다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한 번 했어 라고 해서 루프 변수를 손가락 하나를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감식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접었으면 10번 해야 되는데 이제 한 번 한 거니까 다시 조건을 보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앉았다 일어났다 수행하고 손가락 하나 또 접고 더 해야 되고 앉았다 일어나고 손가락 하나 더 접고 더 해야 되고 앉았다 일어나고 손가락 하나 접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10번을 끝냈습니다. 10번을 끝내고 나면 증감식에서 손가락 하나가 더 접히면 11개가 되겠죠. 11개가 돼서 조건식을 봤더니 거짓이에요.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10번 다 했으니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별거 없죠. 자, 그래서 보통 포문을 처음 만나면 이렇게 단순 포문 하나를 만들어 놓고 루프 변수 초기화, 그 루프 변수의 변화를 가지고 뭔가 끝나는 조건을 만들고 그 루프 변수가 종속 문장이 실행됐을 때마다 얼마씩 조정이 돼야 되니까 증감식 들어가 있고 중괄호 안에다가는 실제 반복할 내용이 문장으로 작성이 되고 이게 포문이에요. 자, GPT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자바의 포문에 대해서 설명해줘. 자, 정리가 되겠네요. 포문은 반복문이고요. 반복 횟수가 명확할 때 활용합니다. 몇 번 반복할 건지 그게 결정이 됐을 때 사용을 하고요. 배열이나 리스트 이런 데이터가 많이 담긴 컬렉션의 내용을 하나하나 순회할 때도 사용하는데 요건 나중에 컬렉션이나 배열이나 리스트나 얘네들을 공부하고 나서 그 공부를 할 때 포문을 다시 한번 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포문은 이렇게 생긴 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성요소 초기화식 반복문이 처음 실행될 때 아까 말씀드렸죠? 딱 한 번만 동작한다. 얘는 딱 한 번 동작하는 거다. 루프 변수를 선언 및 초기화하는 역할을 저기다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 조건식은 참일 때 반복문 내에 이 블록이 실행되게끔 되어 있어서 조건식을 넣어주는 겁니다. 참이면 실행하고 아니면 끝내라. 그래서 증감식 부분은 반복 내용이 실행됐을 때마다 증감식 부분을 활용하게 되고요. 그 증감식 부분은 보통 루프 변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게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개념인 거죠. 그래서 GPT가 알려준 예제를 좀 보면 제가 쓴 거랑 똑같네요. 자, 차이점이 조금 보이는데 i 변수에 1을 넣고 초기화를 했어요. 그래서 i 변수에는 1이 들어있는 거고 그 조건을 10보다 작을 때까지가 아니라 작거나 같을 때까지라고 해놓고 하나씩 증가시키도록 해놨죠. 그러면 1부터 2, 3, 4, 5, 6, 7, 8, 9, 10이 됐을 때에도 조건이 참이니까 10일 때에도 실행이 돼서 내부에 출력하는 이 코드 i 값은 10까지 출력이 될 겁니다. GPT가 알려주는 코드에서는 배열을 순회하는 것도 보이는데 아직 우린 배열을 안 본 상태니까 나중에 배열을 보면 다시 보도록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제 오늘 진행할 내용은 중첩된 포문까지 이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구구단이 나왔는데 이따가 구구단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네요. 무한 루프. 이거 조심하세요. 포문을 작성할 때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앞에 세 가지의 역할에 식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값을 비워놓을 수도 있거든요. 뭐 초기식이 없다든지 조건식이 없다든지 뭐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내용을 실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의도한 게 아니라면 조심해야 되겠죠. 형태를 좀 몇 개 써볼게요. 지금은 가장 간단한 형식인데 이게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어요. i라는 변수가 반복이 끝난 다음에 i를 출력하려고 해보면 i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for문이 선언될 때 같이 선언된 변수는 for문이 끝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i 값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for문 바깥쪽에 변수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이걸 활용해서 반복할 거라면 식을 비워두고 조건만 만들고 증감식을 통해서 조정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행했을 때는 0부터 쭉 출력한 for문 내용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고 마지막은 요거겠죠. 헷갈리니까 마지막 i 값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워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워두는 건 비워두는 건데 잘못 비워두면 이런 일이 생기죠. 자, 증감식까지 비워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계속 돌아갑니다. 0000000 난리 났죠 여기? 빨간 버튼이 보이고 지금 번쩍번쩍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지금 스크롤도 난리 나고 있고 무한 반복에 빠진 겁니다. 왜 그래요? 초기식을 봤는데 초기식 없고 조건식을 봤는데 i는 0이어서 10이 0보다 크니까 참이죠. 실행하고 증감식으로 갔는데 없어요. 조건을 보고 또 실행. 그냥 계속 실행하는 거죠 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빨간 버튼 눌러서 종료하고요. 뭐 이런 경우에 이런 걸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i 값을 이 내부에서 이렇게 증가를 시킨다. 이래도 괜찮죠. 꼭 여기다가 증감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실행해보면 동일하게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포문을 쓸 때 이렇게 중간에 식을 비워두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무한 반복을 조심하세요 라고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나눠서 쓰진 않아요. 보통은 그냥 다 꽉꽉 채워서 식을 다 쓰니까 이런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런 거구나.